여러분 평생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라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평생 검소하게 모아둔 돈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현금이 화재 한 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식도 모르는 곳에 감춰둔 돈은 결국 아무도 찾지 못한 채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가득했고 그 눈빛은 제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합니다. 장롱 속에, 책장 속에, 혹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돈을 숨기는 것은 마치 마음에 안도감을 주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안전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억은 나이가 들수록 더 취약해집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치매로 인해 본인조차 돈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 허공 속에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실제로 한 할머니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집안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겨두셨습니다. 도둑이 들어도 한 번에 다 잃지 않으려는 나름의 지혜였죠. 그러나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뒤 말조차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병원비를 내기 위해 집을 뒤졌지만 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돈은 단순히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안전, 우리의 노후와 직결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장 불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합니다. 왜일까요? 은행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는 고집, 그리고 혹시 자식들이 알면 다 가져갈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을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은행에서 수많은 고객을 만났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두려움은 내 돈을 잃을까 봐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집안 구석에 숨긴 돈이 도둑의 손에 혹은 불길 속에 사라지고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돈은 결국 영원히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장롱 속 어딘가에 비밀스럽게 모아둔 돈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돈은 정말 안전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본인조차 찾지 못하게 될 또 하나의 잃어버린 보물이 될까요? 돈을 숨겨두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함께 살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이미 위험은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하고 활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숨기기만 하는 돈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돈에 얽매여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왔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후 자금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지, 또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물과 후회 속에서 얻은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이상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저는 진심을 다해 전해드릴 것입니다. 돈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잘못된 습관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마치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독이 숨겨진 사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믿는 습관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현금을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장롱 속, 싱크대 밑, 벽틈 사이, 심지어 오래된 책 안에 돈을 끼워두기도 합니다. 혹시 도둑이 들어도 찾지 못할 거라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진짜로 찾아야 할 순간 과연 본인조차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약해지고 건강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돈은 결국 허공 속으로 사라진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숨겨둔 것이었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 가족 누구도 쓸 수 없는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관리하기 쉽고 한눈에 보기 좋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한국에서 예금자 보호는 1인당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만약 한 은행에 7천만 원을 예치했다가 은행이 파산하면 2천만 원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분산하지 않은 돈은 결국 위기의 순간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요즘 세상은 해킹,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신종 금융 사기가 넘쳐납니다.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마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바구니가 한번 떨어지면 달걀은 모두 깨지고 맙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재산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혹은 상속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돈을 옮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평생 모은 2억 원을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어차피 줄 돈인데 세금도 아끼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의 돈이었기 때문에 되찾을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노후 자금도 아들과의 관계도 잃고 말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평생의 관계마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믿는 방법들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집안에 숨겨둔 현금은 화재, 도난 혹은 기억 상실로 사라질 수 있고 한 통장에 몰아둔 돈은 예기치 못한 사고 한 번으로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맡긴 돈은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상실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금융의 기술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의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안전은 혼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도와 법적 장치를 통해 함께 지켜내는 것입니다. 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법이 보장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도 잘못된 습관에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장롱 속 현금, 한 곳에 몰아넣은 통장, 가족 명의의 재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습관에 덫에 빠져 평생 모은 돈을 잃고 후회하는 일,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도구이지 우리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은행은 언제나 안전한 곳일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은행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권하는 상품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깨달은 사실은 모든 은행 직원의 말이 곧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 역시 실적을 채워야 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때로는 고객의 이해보다 자기 성과를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은 이건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특히 그 뒤에 거의라는 단어가 붙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거의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교사 출신 어르신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은행 직원의 권유로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직원은 거의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원금의 40% 가까운 손실이었습니다. 은행이니까 믿었다는 후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은 법적으로 예금, 적금, 그리고 일부 특별한 상품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어르신은 그냥 맡기기만 하시면 돼요. 다 해드릴게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친절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고객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말입니다. 사인만 하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계약서의 작은 글씨들을 읽지 못하고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은행 직원의 친절함에 마음이 놓여 고위험 해외 펀드에 가입했는데 몇 달 뒤 통장을 열어보니 이미 30%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항의했지만 직원은 설명드렸고 사인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원이 책임을 다한 것이었죠. 결국 남는 것은 고객의 후회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은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예요. 곧 마감돼요. 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심리를 급하게 만들어 냉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팔리고 고객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은행 직원이 오늘까지만 특별금리라며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순간 그 배경에는 실적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에 급히 10년간 해지할 수 없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남편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못 빼 결국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단 몇 분의 서두름이 수년간의 고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은행 직원이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조직 안에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들의 말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확실한 근거와 문서로 남긴 증거입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은 반드시 서류로 받으세요. 구두 약속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는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미소 뒤에 숨은 진실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정말 보장되는지, 다 해드린다는 말이 나를 지켜주는지,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이 진짜인지, 이 세 가지 말에 속는 순간 평생 모은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안전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의 말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안전은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이해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괜찮을 거야 라고 믿는 동안 실제 통계와 사례는 냉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자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지고 낯선 기술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20% 이상이 경도인지 장애, MCI를 겪고 있으며 80세 이상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기억력 문제를 호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깜빡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 관리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입니다. 돈을 숨겨둔 장소를 잊어버리거나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일부는 금융지식이 거의 없어 직원의 말만 믿고 상품에 가입했고, 일부는 오히려 지나치게 불신하여 모든 돈을 현금으로만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결국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신뢰도 근거 없는 불신도 모두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보여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1금융기관당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한 은행에 수억 원을 맡깁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금융기관이 파산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IMF 시절 수많은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그때 수많은 어르신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작은 금융기관은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숫자를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65세였습니다. 그 피해 금액의 평균은 1인당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짜인 심리전이고 특히 긴급하다는 메시지로 어르신들의 판단력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된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흔들리면서 평생 모은 돈을 단 몇 분 만에 잃게 됩니다. 여기에 의료적 사실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은 서서히 약화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합리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휘둘리기 쉬워집니다. 친절한 말에 쉽게 안심하고 급한 상황에서는 더 쉽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돈 관리는 단순히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특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불안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와 의학적 근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대비할 수 없고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첫째,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을 맡기지 말고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하세요. 둘째, 중요한 서류와 계약은 반드시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검토하세요. 셋째, 모르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긴급하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의 시작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냉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힘은 지식에서 나오고 지식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교훈은 돈을 잃은 순간보다 신뢰와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단순히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은 금액의 크기를 떠나 평생의 후회와 눈물을 남겼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모은 2억 원을 아들의 명의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고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갈 때 정부 지원을 더 받으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돈은 빚을 갚는 데 모두 쓰였습니다. 어르신은 분노했지만 법적으로 돈은 아들 명의였기 때문에 되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노후 자금의 상실과 아들과의 관계 단절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라는 후회는 남았지만 돈도 가족의 신뢰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4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온 이웃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계약서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뭘 믿지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는 약속을 부인했고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평생의 우정이 단순한 돈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돈 문제에서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증, 계약서,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은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고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한편 돈을 아껴 쓰다 결국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례도 많습니다. 80대 김정순 할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통장 4개에 나누어 넣어두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따뜻한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다가 결국 암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어 몇 달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정리하던 중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발견했지만 이미 할머니는 그 돈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자녀들은 통장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조금이라도 쓰셨더라면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은 모으는 것만으로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은 쓸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절약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례에서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우리의 관계를 망치거나 건강을 희생하거나 불안 속에 가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그 반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손을 벌리며 후회하거나 오랜 친구와 등을 돌리며 상처를 안고 평생 모은 돈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내 삶을 위한 것이지 내가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돈 때문에 후회가 남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쓴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후회는 줄이고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기억과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그것을 현명하게 쓰는 지혜를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사례는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돈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하고,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기꺼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며 두 가지 극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불신하여 모든 돈을 장롱 속에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지내다 결국 가족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믿어서 은행 직원의 말만 듣고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거나 가족의 이름으로 자산을 옮겼다가 모든 것을 잃은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후회였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분산 관리하는 것, 문서로 기록하는 것,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금융기술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알고 다양한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은 불편해 보이지만 결국 안전을 보장합니다. 계약서나 공증은 번거로워 보이지만 결국 가족과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에게 끝없이 질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돈을 적절히 쓰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지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지금, 돈은 쓰여야 합니다. 병원비를 아끼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치료를 받고 더 오래 사는 것이 훨씬 값진 선택입니다. 아이들과 손주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기는 것이 통장 속에 숫자를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돈은 결국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종이지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고, 지키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돈 관리의 목적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입니다. 숨겨만 두다 잃어버리는 돈, 믿었다가 사라지는 돈, 아끼다가 결국 쓰지 못하는 돈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지혜롭게 지키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쓰는 것이 진짜 노후 관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장롱 속 현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맡기고, 한 통장에 몰아둔 돈을 분산하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된 재산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위해 돈을 쓰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생생한 이야기와 지혜로운 조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은행원 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